결국 편의점 4사 모두 원천징수 기준 동일 직급, 동일 연차 내에서는 차이는 분명 존재하나 연봉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S가 1등.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과 운영에 관심 많으신 점주님들이 아닌 편의점 업계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취준생들과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편의점 점주님들께서도 내 점포를 담당하는 영업관리 담당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 도대체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직접 물어보시기 민망하기도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편의점 직원들의 연봉과 근속 연수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게 되어 안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시간을 내서 다루어 보려고 하던 내용들인데 급하게 겸사겸사 연봉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현직자의 시선에서 편의점 회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근속 연수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회사 직무 중 가장 많은 인원들이 속해 있는 영업관리 직무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에 관심 있으신 취준생, 이직 준비 중이신 분들은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편의점 업계 2강인 GS와 CU에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GS는 3월 31일자로 서류 접수가 종료가 되었고 BGF 리테일의 CU는 4월 14일까지입니다. 서류는 사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학벌, 학점, 자격증, 자소서, 역량 검사 등등 모든 것들을 보고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1차 합격만 한 후 면접에서는 현직자의 도움을 받게 되면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4월 2일 기사입니다. 편의점 직원 연봉 CU 6,800만 원 톱. 세븐일레븐 근속연수 길지만 연봉은 최저. 이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에는 보통 기업들이 매년 3, 4월에 사업 보고서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중 임직원 보수 항목에서 전체 직원 급여 총액을 전체 직원 수로 나눠 산출한 자료이며 이를 평균 연봉으로 간주하여 기사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함께 기사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4사 가운데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CU의 1인당 평균 급여가 6,8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은 5,16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1등은 CU, 4등은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이렇게 23년과 24년 기준 편의점 4사 임직원 평균 연봉을 남여로 구분해서 표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성 임직원 같은 경우 계약직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 직원들이 많진 않아 여성들의 평균 연봉은 재미로만 보고 남성 직원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CU는 남성 직원들 평균이 7,400만 원, GS는 남성 직원들 평균이 7,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봉 실수령액표에 의하면 CU의 평균인 7,400만 원은 실수령액이 약 500만 원 정도, GS의 평균인 7,100만 원이 48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CU는 실수령액이 매우 낮습니다. 대신 추석, 설날 상여가 존재하고 성과급이 업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월로 환산해야 GS와 비등비등합니다. 이제까지 편의점 업계가 그래도 우상향을 하여 성과급을 그럭저럭 받아왔지만 앞으로를 보면 이전만큼은 받지 못할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GS는 실수령액이 CU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대리과장 중간값 기준 아마도 CU보다 100만 원 정도가 높을 겁니다. 추석 설날 상여가 없는 대신에 월급의 일을 녹여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월급이 높습니다. 성과급도 CU보다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매년 대리직급 기준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엔 연봉의 4, 5% 정도 수준이 성과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200에서 250만 원이 나온 거겠죠? CU가 대리직급 기준으로 성과급이 500만 원 정도 수준이니 CU가 더 많이 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 실수령액에서도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봉 차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연봉하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제외 기준인데 위에 나와 있는 연봉 7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기준 금액입니다. 성과급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되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위 자료에서는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과급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지만 7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사실 조금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GS 같은 경우에는 진급 체계가 없어지고 대신 성과가 좋은 직원들은 복리 개념으로 연봉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조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연봉을 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평균으로 따지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U도 진급 체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성과를 잘 내는 직원들은 계속 연봉이 많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과급 포함하면 충분히 저 정도 연봉이 평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7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직원들은 대리급이 아닌 과장급 정도는 되어야 저 정도를 받을 수 있고 대리급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인 건 확실합니다. 아마 현장에 있는 대부분 직원들은 대리급 이하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 금액이 평균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저 금액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마트24입니다. 이마트24는 남직원 기준 5,700만 원입니다. 이마트24는 이직해서 온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븐에서도 오고, CU, GS에서도 오고, 순수 이마트24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직자들은 기존에 받던 연봉에서 최소 몇백만 원씩은 높여서 이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연봉도 제각각입니다. 성과급이 몇 년 전만 해도 적자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요즘에는 몇십만 원 수준이고 아마도 성과급이 이제는 거의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도 가장 큰 장점은 8시간 근무라는 점과 자사 브랜드인 이마트나 스타벅스 할인입니다. 보통 회사는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9시간 근무인데 이마트24는 9시부터 5시, 10시부터 6시 이렇게 근무 시간이 1시간이나 짧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연봉이 CU, GS에 비해 많이 낮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균은 저렇게 낮을 수도 있다고 쳐도 동일 직급, 동일 연차 기준 CU와 GS의 연봉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세븐일레븐과 함께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결론은 이마트24도 CU와 GS만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븐일레븐입니다. 표에는 남직원 기준 평균이 5,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가장 낮은 건 팩트이지만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그렇다고 해서 1등인 CU와 동일 직급, 동일 연차 기준으로 2천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평균 급여가 낮은 이유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세븐과 이마트24는 주임 직급 전 5급 사원이 존재합니다. CU와 GS는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 순이라면 세븐과 이마트는 주임 전 사원이라는 직급이 존재합니다. 물론 GS도 과거에는 사원이라는 직급이 존재하였는데 진급 체계가 없어지면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븐과 이마트24는 사원급 직원들이 정직원이 맞긴 하나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평균을 일정 부분 깎아먹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편의점 4사 모두 원천징수 기준 동일 직급, 동일 연차 내에서는 차이는 분명 존재하나 연봉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S가 1등, CU가 2등, 이마트24가 3등, 세븐일레븐이 4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등과 4등의 차이는 아마도 연봉 500에서 1,000만 원 이 사이 금액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업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들은 연봉이 그래도 평균 4% 정도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3, 4위 회사들은 이젠 거의 동결 수준입니다. 모 회사는 1%대밖에 오르지 않았고 모 회사는 동결했다가 최근 조금은 올려주긴 했는데 회사 사정상 이 같은 상황들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편의점 업계가 그래도 다른 유통업계에 비하면 연봉을 괜찮게 주는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사고과를 잘 받은 직원들의 연봉이 많이 높아져 이들이 평균을 높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 자세한 연봉은 알 수 없으나 직급 구조를 보면 보통 주임, 대리급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과장, 차장, 부장 순인데 주임과 대리급이 아무리 못해도 50%는 넘어 훨씬 그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는 대리급이 절대로 7천만 원까지는 찍지 못할 거라 평균이 저렇게까지 높을까 싶기도 한데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습니다. 결론은 이마트24와 세븐은 저 정도 금액이 맞는 것 같고 CU와 GS는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GS 리테일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사업보고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GS 리테일의 편의점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아래 보시면 1번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작성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표이사와 등기 임원들은 따로 나와 있어 해당 표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연간 급여 총액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의 근로소득 지급 기준입니다. 이 말은 즉 성과급과 인센티브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보시면 단기간 근로자, 시급 근로자는 제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알바생들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평균 연봉에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4사의 평균 연봉표를 보고 현직자로서의 결론은 원천징수 기준으로 평균이 위 금액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마트24와 세븐의 평균은 얼추 맞다고 생각은 하고 C와 GS는 높은 직급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고 있어 평균을 많이 올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급 이하가 전체 직원들의 50%나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CU와 GS의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보고 있는 직원들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남녀 평균 CU가 6,800만 원으로 가장 높다는 내용이고요. 2위는 GS로 전년보다 8.2% 오른 6,700만 원을 기록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븐일레븐은 1인당 평균 연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도 CU가 가장 높았고 여성 직원은 GS가 가장 높다는 내용이고요. 남녀 연봉 격차는 이마트24가 가장 크다는 내용입니다. 또 기사 내용에는 편의점 4사 평균 근속 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2024년을 보시면 세븐일레븐이 8.3년으로 1등, CU가 4.5년으로 꼴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각사의 조직 문화 및 인사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반면 CU는 상대적으로 빠른 인력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 기사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팩트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기사를 작성해 주신 기자님께서 코리아세븐 임직원에게 물어본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대답을 한 세븐 임직원은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잠깐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위해 마음에도 없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근로자 중심의 조직 문화와 복지, 워라밸 정책이 잘 마련돼 있어 장기 근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은 편의점 업계 특성을 반영한 연차 제도가 구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평균 급여 감소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직급 변동과 입퇴사 영향으로 소폭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리아세븐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구조는 2년 전까지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창사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급여적인 문제와 업무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있질 않아 매년 이직도 많이 하고 퇴사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새로 뽑으면 나가고 뽑으면 또 나가고 오죽했으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21년, 22년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을까요? 그리고 CU가 근속 연수가 짧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7년도에 인적 분할을 통해 BGF와 BGF 리테일 이렇게 사업자가 나누어졌고 기존 BGF 리테일 CU 직원들은 17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받아 표면상 근속 연수가 짧아지게 된 겁니다. 보통 대기업들의 평균 근속 연수를 보면 11년에서 13년 정도라고 합니다. 편의점 업종은 평균 근속 연수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힘들고 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또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평균 연봉은 표에 나와 있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일 직급, 동일 연차 기준으로 4개 회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CU와 GS가 1, 2위 회사이기 때문에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다만 CU는 실수령액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상여금과 성과금을 포함해 연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GS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GS가 급여 체계에서만큼은 가장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GS는 기존의 진급 체계가 사라지면서 성과를 많이 내는 직원의 경우 연봉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CU와 GS보다는 연봉이 약간 낮은 편이지만 큰 차이는 아니며 무엇보다 8시간 근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가장 낮은 편이지만 업계 순위와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일 직급 연차 기준으로 보면 표에 나오는 다른 회사들과의 격차가 2천만 원 수준까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연봉으로 따지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편의점 업계 취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직원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업계 직원들의 연봉과 근속 연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건 정말 이상적인 일이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일이 가장 힘들고 가장 스트레스로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감사함과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함께 일하는 점주님들과 직원들, 가끔은 오해도 있고 갈등도 생기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 단순한 일터를 넘어 서로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